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간지쌤입니다. 오늘도 잘 지내셨어요? 자, 오늘은 조금 일찍 찾아봬요. 날씨도 문을 열어보니까 좀 후덥지근하긴 한데요. 자, 오늘 하루도 좀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그 사람, 여러분 생각하는 그분의 지금 상황과 속마음 같이 볼게요. 자, 4개의 카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고요. 자,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카드를 선택하시면 오픈을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대로 리딩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집중해서 한번 뽑아보세요. 네, 선택하셨으면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뽑고 나서요. 자, 여름이네요, 여름. 여름. 자, 그 다음에, 보이세요? 봄. 그리고, 가을. 네. 그리고, 겨울. 네. 자,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서대로 리딩을 할게요. 자, 잘 따라오세요. 네, 봄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그분의 상황과 속마음. 자, 상황, 속마음. 자, 이분에게 가장 크게 보이는 거는 3개의 칼 카드, 거미 꽂힌 그런 카드네요. 자, 전체적인 카드를 봤을 때는 감정적인 느낌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분 자체는 지금 조금 감정의 상태가 메말라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상처가 좀 많다,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나올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 틀 안에서 벗어날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큰 이유가 나는 이미 상처를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상처를 받았을까? 자,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할 텐데 어떤 이유일까? 근데 여기에서도 역시 또 똑같은 카드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이 이 연애 관계에 있어서 좀 힘들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뭔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다, 라는 그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따져보면은 사실 누가 잘못했냐 그러면은 한 사람만 사실은 잘못할 수는 없지만, 네, 그렇더라도 또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지? 되게 기분 나쁘네. 왜냐면은 네가 잘못했잖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지금은 연락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연락을 떠나서 어떻게 할까조차도 잘 모르겠다. 그냥 기분도 너무 상했고 상처를 받았다라고 본인이 계속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 틀에서 나오고 싶지도 않고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뭐 결론이 뭘까? 그래서 뭘 생각하고 싶은 걸까? 그러니까 이분은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지낼 것이고, 이렇게 되어 갈 것이다,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한 확신까지 가지고 계셨지만 이게 잘 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칼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찌르고 뭔가 휘두르고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너무 심한 말로도 싸웠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틀 안에 딱 들어가서 지금은 나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뭐가 문제냐면 되게 작았던 문제. 예, 뭐 예를 들어서 문제의 크기가 1 정도였다. 근데 혼자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이 일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예.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이상적인 상황이 잘 의도대로 되지 않으니까 머릿속에서 계속 이거를 덧붙여서 지금은 막 7, 8 이 정도의 크기까지 만들어내는, 그래서 문제를 굉장히 확대 해석을 하시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해결이 될까요? 지금은 완전히 삐져 있는데. 해결은 되시네요. 그러니까 재평가를 재평가를 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부활의 어떤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이 연애 관계에 있어서 이분이 가졌던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슬픈 상처, 힘들었던 과정, 이게 상처가 꼭 뭐랄까, 여러분이 뭐 이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해서 막 그런 것보다 뭔가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릴 수도 있고, 뭔가 질투심일 수도 있고, 어떤 각자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화가 나 있고 차단을 하거나 뭔가 수신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감정이 그렇게 해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그 부분들을 막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다 보니까 감정이 더 커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감정이. 근데 요 카드를 봤을 때는 그런데 어느 날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그런 계기가 생기네요.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에 몰두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과의 관계를 정리해 보는 거예요. 처음 시작이 어땠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으며, 내가 그 사람을 또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생각했던 그 마음이 어땠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관계는 희망적으로 이제 흘러갈 것이다 라고는 보여요. 근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뭔가 정체되어 있고 꽉 막힌 듯한 그런 관계의 흐름이 보이네요. 근데 이 색깔을 봤을 때는 이 색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도 있었고 냉정한 그런 시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냥 순수한 어떤 느낌만 가지고 있는 그런 초보 단계의 어떤 감정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감정,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 있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카드네요. 그래서 연인 관계였던 게 맞고 분명히 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내 남친, 내 여친, 내 사랑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흘러갔을 때는 분명히 서로에게 실망과 상처를 많이 줬겠지만, 특히 말에 대한 부분, 꿈에 대한 부분, 꿈을 무시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분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관계를 되돌릴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자,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네, 여기 안에서는 6개월 안에는 이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겠지만, 그냥은 안 되고 좀 희생이 따른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는 관계로 바뀌어버린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분의 지금 상황과 속마음은 연애를 했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고 굉장히 진지하게 지금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고 행동은 전혀 하고 있지 않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을 잡고 싶다 그러면 이 시간을 그냥 버티게 놔둬야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다시 내 감정을 주입시키려고 애를 쓴다면 그러면 관계는 돌아가기가 너무 힘들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이 정체된 어떤 이런 시간 속에서 이 색깔을 구성하는 빨강, 파랑 등등의 색깔들이 정말 이 분리가 돼서 각각의 색깔을 낼 수 있을 만큼 그런 시간이 좀 지나야 이분은 자신의 어떤 가치와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이 보이겠죠. 지금은 너무 혼합된 누적된 감정들이 혼탁하게 섞여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봄에 대한 카드는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여름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여름 카드 잘 보이시죠? 자, 요 여름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상대방의 지금 상황과 속마음 이분은 우선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분이 만약에 공부를 좀 오랫동안 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본인의 세계를 확장시키는 그런 시기에 왔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좋은 어떤 결과들이 좀 보여서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런데 본인이 되게 잘 되는 어떤 뒷 배경에는 누군가의 좀 보이지 않는 내조, 희생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뭐 여친이 있다 남친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되게 서포트를 받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래서 뭔가 신비로워 보이는 사람인 거예요. 항상 뭔가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잘 이렇게 갖춰져 있는데 정확하게 누굴 사귀는지 아닌지를 보여주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요, 만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죠. 너는 왜 내 얘기를 안 해? 너만 잘나서 그렇게 된 거야? 뭐 이런 느낌이 좀 드실 수 있어요. 이분은 뭐 국가의 녹을 받는 뭐 공무원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과 관련된 어떤 업무를 하실 수 있는 아니면은 기관 자체가 공적인 부분 이런 데 소속이 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으신 분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 자체는 굉장히 기준도 명확하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따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일에 대해서도. 그리고 감정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풍부한데 이 감정이 풍부하다는 게 희노애락이 분명히 있는데 너무 즐거웠다 힘들었다가 반복되는 그러니까 논리적인 거에 비해서 감정에 대한 조절이 좀 잘 되지 않는 그런 느낌도 드네요. 약간 기분파? 자기가 맘대로 하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되게 존경, 좋아함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신뢰하니? 라고 하면 걔는 좀 변덕스러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조만간 뭔가 굉장히 큰일 앞에 이제 딱 서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레벨이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자신의 어떤 삶의 질이 갑자기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으셔서 자신감이 막 넘칩니다. 자, 이럴 때는 좋은 남자라면 또는 좋은 여자라면 주변 사람을 챙겨요. 근데 나쁜 놈이라면 또는 나쁜 년이라면 제일 먼저
내가 힘들었던 시기에 사람을 정리를 하죠. 자, 이분은 어느 쪽인가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바로는 이분은 분명히 일적으로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정리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누군지 이 사람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과거에 대한 생각을 잊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여러분과 헤어진 분이라면 연락이 반드시 올 거고, 만약에 지금 썸을 타거나 이런 관계라면 뭔가 밀당을 좀 더 강하게 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연락 빈도수도 더 많이 줄이고 계속 지켜보면서 간을 보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갈수록. 근데 그거는 자기가 이제 잘 되면서 뭔가 나에게 더 좋은 사람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회를 본다라는 느낌도 드네요. 그래서 오히려 재회의 경우에는 좀 가능성이 되게 크다. 왜냐면은 옛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정리한 관계에 대해서는 미련을 갖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관계는 다 뭔가 나에게 뭘 노리는 사람들 같은 느낌이 드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회에 있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했고 찾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다시 만나는 느낌. 그래서 한 달. 같은 카드가 바로 나왔네. 한 달 안에도 이분은 여러분 곁으로 오지 않을까. 재회라면. 근데 이제 썸이라면은 사실은 밀당이 더 심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이고요. 조금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이게 예전에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은 고맙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자꾸 그렇게 열어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잘 돼 가면서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 걸 뺏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의 심리 상태가. 그래서 여러분들과는 만약에 어느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관계에 따라서 조금은 이분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 안에서 연락이 오는 카드와 그 다음에 이분의 어떤 지금 상황에 대한 속마음,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렇게 겹쳐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안에 연락이 오실 것으로 보이네요. 자, 색깔도 좀 희망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마음이 점차적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과는 어떻게 될까? 관계가. 여기서는 만나는 카드가 나오는데 또 여러분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진 않으시네요. 자, 여러분도 두 손을 이렇게 벌려서 맞이하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는 재회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만약에 썸이라고 한다면 이분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건 내가 이제 잘 되기 시작하면서 신뢰가 아직까지 형성되지 않은 관계에 대해서는 경계심이 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무조건 믿음을 주셔야 돼요. 이분한테는. 그래서 너가 어떤 조건이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너라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 정말로 너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네 옆에 있고 싶어라는 걸 끊임없이 보여주셔야 이 사람이 조금 마음을 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누구나 회귀하고 싶은 본능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 선택했던 것이 가장 좋아 보이고 맨 처음에 정을 주었던 어떤 사람이 잊혀지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사람에게 그런 존재다 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분은 여러분을 다시 찾아올 거라고 확신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름 2번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가을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상황과 속마음. 오, 자, 이분은 지금 어떠냐라고 하면 펜타클이 5개, 8개, 10개. 자, 흐름을 한번 보세요. 돈을 많이 잃었어요. 또는 뭐 경제적으로 갑자기 많이 어려워졌어요. 파산을 했거나. 근데 다시 그걸 세워요. 살려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 결국은 10 펜타클 이렇게. 그래서 잃었던 돈을 엄청 많이 다시 챙기게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노력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여요. 굉장히 큰 노력이 있었겠구나.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주변적 상황에 관심이 없었다. 예, 그렇게도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분을 좀 되게 오랫동안 못 봤다라고 한다면 정말 일하느라 너무 바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분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이분은 결혼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너무 뭐랄까 너무 자신의 어떤 능력보다 너무 큰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되게 힘들었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내가 너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어 라고 했다면 적당한 어떤 자신의 그 경제 사정에 맞는 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너무 큰 걸 하려고 하다 보니 약간 과부하가 걸린 것 같아요. 애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감정이 큰 만큼 감싸려고 이렇게 애를 쓰다 보니까 자기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자기도 좀 돌보고, 예, 그리고 여러분을 좀 챙기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분이 너무 막 올인하고 좋아했던 과정이 너무 이제 막 불타게 좋아하다 보니까 자신을 다 태워버린 거죠. 그랬는데 문제는 그렇게 사랑을 하면 몸이 다 타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빨리 끝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관계는 만약에 썸을 타다 갑자기 끝났다 그러면 이 사람이 너무 에너지를 소진해서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재회를 기다린다라고 하면 정말 여러분한테 잘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쩌면 알바나 일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과부하에 걸린 거예요. 못해 먹겠다 이렇게. 나는 너한테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라는 말을 엄청 되뇌일 수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다른 카드들에 비해서 여기는 상대방 분의 희생이 좀 많이 보인다 이렇게 느껴지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이분이 되게 커요. 지금도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면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정도 굉장히 크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조금 힘들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좋아하다가 애를 쓰다가 화를 냈을까? 근데 역시나 그냥 닦아놓고 그냥 앞뒤 다 자르고 얘기하자면 너무 좋아서 열나 지르다가 결국 자기 풀에 자기가 꺾였다 이렇게. 여러분이 뭐 특별히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막 진짜 시속 뭐 150km 나가는 차를 한 200으로 풀발기 하다가 예, 지 혼자 떨어져 나간 그런 느낌. 그래서 이거는 이분을 시간을 두면 자기가 돌아와요. 왜냐면은 좋아하는 감정이 이렇게 큰데 1달, 2달, 3달, 네. 뭐 지금도 연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되게 급속도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서 이분이 지금은
이분이 지금은 이제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싫어서가 아니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질렀나? 내가 너무 멀리 갔나? 이런 느낌으로 혼자 왜 뻘쭘해질 때 있잖아요. 나 혼자만 좋아하나? 근데 이렇게 보면은 내가 뭔가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그게 어떨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어떨 때는 내가 무슨 호구인가?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돈도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근데 두 분은 뭐 단단하게 엮인 인연인 걸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관계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지금 이런 과정 안에 있다. 뭔가 자기 거를 잃었다가 다시 얻어가는 과정이고 좀 지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짧게 끝난 썸이라고 한다면 좀 뭐랄까 뚱 하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이 사람의 어떤 지금 뭐 마음 상태를 대변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과정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좀 어느 정도 사귀었다가 헤어진 어떤 재회를 기다리는 분이라면 이분의 성향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 즐겁고 이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상황이 지금 좋아지고 있구나. 그러면 나에게도 곧 이 사람은 좋은 소식을 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재회의 어떤 조건들이 있냐라고 하면 굉장히 다 갖추고 있어요. 잘 되어 가고 있고 감정도 커져 있고 보고 싶고, 그리고 재평가의 그 카드, 저지먼트 카드, 요거는 재회를 그냥 제가 임상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나왔던 재회. 제가 물론 지인들만 봐드리지만 요런 어떤 카드가 항상 재회의 느낌에서는 나왔던 카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빠른 시간 안에 연락이 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네요. 네, 3번 카드도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4번 겨울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자, 겨울. 상대방의 상황과 속마음. 네. 이분은 약간 선택 장애라는 게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선택을 잘 못하세요. 항상 고민을 하는데 고민하고 기다리고 다시 또 생각하고, 그래서 이분은 자기를 자기가 계속 괴롭히는, 왜 이렇게까지 할까?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은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스트레스의 어떤 치수로 봤을 때 좀 더 크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차에서 비가 오는데 물방울이 톡 튀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하루 종일 재수없다, 오늘 뭐 주옥 같다, 뭐 등등 이런 어떤 상황들로 너무 크게 인식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비가 오니까 물도 튈 수 있는 거지. 약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크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결과를 빨리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결론을 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택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선택 장애, 그런 게 좀 보이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귀를 이렇게 닫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귀를 열어서 이 얘기 저 얘기로 너무 고통받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 본인이 이거를 선택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책임까지도 자신이 좀 져야 되는 거를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연애도 2중 3중으로 막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여자도 예쁘고 저 여자도 예쁘고 이 남자도 잘생겨 저 남자도 멋있고, 그러니까 이런 선택적인 장애는 결국 연애에 있어서도 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성향들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자기는 괜찮은데 옆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이런 연애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
계속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놓지를 못해요. 계속 반복. 예, 그래서 두 명. 이 관계를 계속 저울질하면서 누가 나한테 더 잘 어울릴까? 얘는 뭐가 이쁘고 쟤는 뭐가 잘생겼고 쟤는 뭐가 좋고 쟤는 뭐가 나쁘고 이거를 끊임없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사빠. 금사빠도 금사빠지만 한 번에 2명 이상의 이성은 항상 달고 다닌다.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완전히 불덩어리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분은 항상 연애를 하고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을 비춰야 되는 성격. 본인이 또 능력도 돼요. 그래서 뭐 좋은 차, 좋은 옷, 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뭐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이분은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날 수 있냐 그러면은 친구로서는 되게 좋아요. 진짜 재밌고 멋있는 사람이죠. 근데 내 연인, 내 남편, 내 부인, 내 여친, 그 순간 고민 덩어리를 끌어안게 되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지금 상황과 속마음은 똑같아요. 여러분을 만날 때도 그랬고 만나지 않을 때도 그렇고 그냥 항상 2사람 이상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오늘 일과는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은 누구랑 밥을 먹고 누구랑 뭐를 하고 그러고 나서 얘한테 연락 한번 하고 쟤한테 해야겠다. 그리고 얘한테 오늘 좀 잘해주고 내일 약속을 잡아야겠다. 이런 약간 썸과 밀당을 끊임없이 아침부터 계획하는. 근데 이런 분들은 또 살짝 무시하면 또 잠깐 끌려와요. 근데 결국 자기 페이스대로 가요. 그래서 뭐 이 사람에게 뭐 연락을 좀 덜 하면은 나를 생각할까요? 그런 게 없어. 왜냐면은 그 시간에 결국은 딴 사람이랑 또 연락하거든요. 에휴, 잠깐만. 그러면 이 사람과 어떻게 해야 되나? 연애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나만 보게 할 수 있을까? 어렵죠. 네. 이분과의 연애는 정말 극과 극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눈앞에 있고 이 사람과 진짜 손을 맞잡고 있을 때는 세상이 내 것 같이 너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데 딱 돌아서는 순간 누군가와 또 똑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연애 중독이기도 하고요. 섹에 대한 부분도 중독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감정에 대한 것도 혼자서 뭔가를 한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분을 정말 만나야겠다라고 한다면 나를 그냥 다 버려야 돼요. 너무 힘든 관계들. 그래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이분은 항상 연애가 준비되어 있고 지금도 밀당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쩌면 이분은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뭔지 몰라요. 그냥 불타서 막 열정만 있는 거예요. 열정만 있고 그 순간에 어떤 쾌락만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이고,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겨울도 오늘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